직업 군인들 있잖아. 뭐 부사관도 있고 이제 장교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급여를 다 따라잡지는 않지만은 불필요하게 따라잡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그걸 느끼는 거지. 상대적 박탈감. 얘들 내가 키우는 애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이제 군인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내는데 얘들은 다시 떠날 알고 나는 계속 일해야 되는데 걔들 그 기간 동안 그 돈 준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전투력 높은 부사관들, 장교들 해외에 보내는 한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이. 대표님, 군대 있을 때 월급 얼마나 받으셨어요? 10,000원? 15,000원? 예?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데요? 그때 치킨 3,000원? 혹시 80년대에 나오신 거 아니시죠? 2001년도에 들어갔다가 2004년도에 제대했어. 야,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그쵸? 너는 유치원 나랑- 때죠, 유치원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쵸, 유치원 야. 때죠. 기사를 보니까 응. 내년도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군생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205만 원이라고? 네, 내가 기억하는 거는 80만 원대까지 기억을 했는데 왜 갑자기 더블링이 됐어? 그러게요. 갑자기 205만 원이라고 기사가 뜨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줬지? 몰라. 뭐 205만 원이든 난 뭐 지금 다시 가라고 하면 가고 싶진 않다. 써니가 갈래? 205만 원 내가 줄게. 네? 내가 볼 때는 205만 원이면은 꽤 좋을 것 같아. 이거 막 군대 제대하고 나면 약간 1, 2년치 등록금 정도 모으지 않으려나? 그쵸. 그 남자들만 모을 수 있나? 여자들도 등록금 올라 군대 가야 되나? 갈까요? 진짜 부모님들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군대 보내고 싶겠다. 205만 원이면. 그래도 군대 가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군대 보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가고 싶으세요? 지금 가라고 하면은 미친 거지. 근데 내가 다시 20살이 나이라고 한다면은 205만 원 받으면 땡큐지. 그쵸. 왜냐면 그때 그 돈을 어디서 벌겠어. 무조건 간다. 군생활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좋았던 건 생각할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대. 시킨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었어. 군생활이 딱 체질이 맞았었어. 오.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장님이 군에 못 박으라고 한 거야. 군에 못 박을까도 생각을 했었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사단장님이 병을 부르진 않거든 보통. 근데 부르더니 우리 이병장이 사단의 제일 단신이지? 이러는 거야. 내가 해병대 커트라인 키였거든. 아. 커트라인 키로 딱 들어갔어. 근데 사실 해병대 커트라인 키가 161이었는데 159짜리 친구도 갔어. 땡깡 부려가지고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바닥에 들어놓고 보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 원래는 161이 그거 때문에 이거 보트 들고 막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때 내가 사단이 제일 단신이었고 그때 특동사수였고 1400리 행군 뭐 포항에서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나? 옛날 일이니까 상관없나? 1400리 행군을 2번이나 했었어. 천리 행군도 아니고. 그 훈련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못 박으라고 하는데 정중하게 거절했지. 아닙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라는 게 사고도 많고 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 근데 군인 직업의 본질이 뭐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거나 누군가의 생명을 뺏는 일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훈련 받다가 한 주 정도 훈련 쉬는 주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임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다른 부대에 한 명 죽었나 보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느꼈지만 부모들은 어떻게 견뎠겠어? 그렇다 군대는 뭐. 근데 병사 월급이 오르면 간부나 부사관들도 덩달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기사 보니까 간부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 회사도 똑같을 것 같아. 이게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 근데 자꾸 지원자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신입사원 초봉을 이제 올린다고 하네. 그래서 신입사원 초봉을 난 올렸어. 근데 초봉을 올렸는데 주임급 임금 상승률에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2년 일한 주임이랑 신입사원 연봉이랑 차이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 주임이 2년내 고생해가지고 지금 여기 버텨 있는데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런 개념이란 거지. 근데 장병이 80만 원 받다가 205만 원을 받는다? 그거 또 숙식 제공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연봉 2,800, 3,000 이 정도 좀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직업 군인들 있잖아. 뭐 부사관도 있고 이제 장교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급여를 다 따라잡지는 않지만은 불필요하게 따라잡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그걸 느끼는 거지. 상대적 박탈감. 얘들 내가 키우는 애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이제 군인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내는데 얘들은 다시 떠날 알고 나는 계속 일해야 되는데 걔들 그 기간 동안 그 돈 준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군인 같은 경우도 비싼 케이스라고 해서 그런지 기사에 보니까 우리 전투력 높은 부사관들, 장교들 해외에 군인으로 간대.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장병들 좋으라고 월급을 올렸는데 이게 위에 부사관 장교들이 좀 짜증나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지. 그분이 열받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근데 대표님, 남자들 취업할 때 군 경력, 호봉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군 가산점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남자들 군대 가는 것들 뭐 싫어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군 가산점제가 아니라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호봉은 있었어.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뜨는 것들이 옛날부터 호봉이 있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 호봉이 더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라고 하는데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 입장, 군대 안 가는 사람이나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직업군인을 선택하지 않는 한 결국은 제대를 하는 거잖아. 이게 제대를 하고 나면은 또 청년인 거잖아. 근데 청년들의 목표는 뭐니? 취업?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남녀가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살아가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건데 이게 같은 상상에서 달리고 있다가 남자들 이제 달리기 하는 그 라인을 함정을 파가지고 탁 맞들인 다음에 1년 반 동안 잡고 있는 거야. 못 움직이게. 1년 반 동안이나. 그 1년 반 사이에 바보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뒤처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열심히 또 달리는 친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서류 전형 그런 채용 과정에서 볼 때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런 비율로 보면 이제 막 6대4, 많은 경우는 7대3까지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 전형을 거칠수록. 그래서 마지막에 면접 볼 때 남성들이 인구가 좀 작아가지고 약간 좀 어리숙한 남성도 채용되기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거든. 남성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국방의 의무라는 정당성 그것 때문에 남성들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제 뺏기는 거니까 꼭 이게 차별이 있다, 뭐 반칙이다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 1년 반 동안 발목 잡힌 거 생각하면 약간 반칙으로 느껴지나? 청춘의 1년 반은 좀 아깝죠. 그치, 그 나이 때 1년 반. 그쵸. 길죠. 근데 205만 원이면은 이게 15,000원, 2만 원 받을 때에 1년 반 잡히는 거라 그때는 2년 4개월 그렇게 했으니까 26개월, 28개월, 30개월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1년 반에 그 정도 잡히는 거 이거 약간 거래해볼 만한데 그래도 뭐 숙식이랑 비용으로 고려하면은 연봉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요즘 중소기업들은 2천만 원대 뭐 후반 정도이고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들이 3천대로 받고 있는데 그래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1년 반 계약직이니까 이제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줘라. 이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장병이 없어. 부사관이랑 이제 장교만 있는데 이게 장병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 왜냐면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국방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군인들 좀 부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병이 아니라 모병제 가고 싶은 사람 가는데 이런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게 왜냐면은 남자들 징병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걸 따라오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보통 각오를 해. 평소에 뭐 운동을 하거나 그 정도 기초 체력이 있다거나. 근데 여성도 모병제로 해야만 나 그 정도 체력 훈련 버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사람이 버티지 그냥 막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본 체력 훈련 버티는 거지. 그리고 행정병처럼 여성분들이 조금 하기 쉬운 군인 직무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런 직무들은 남자들도 좋아하거든.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직무로 많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남자들이 좀 반발이 클 것 같아. 그런 좋은 꿀보직을 뺏긴다는 느낌이 들면 여성들 군대 절대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뭐 1년 반 뺏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직장들이 지금 다들 무너지고 있고 돈은 없고 군대에서 이제 목돈 만들어 오는 거 이런 건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써니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야. 일자리도 없어. 그러면은 군대에 205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은 갈 법하나? 1년 반 정도? 저는 기본적인 것들은 배워보고 싶어요. 총 쏘는 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배워보고 싶어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 반 너무 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건 어떨까? 제대를 하고 나면 예비군 다음에 민병이가 있거든? 예비군 때는 전쟁 나면 이제 같이 또 가서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1년 반은 기니까 한 12주 정도 훈련을 받고 3달에 205만 원, 600만 원이잖아. 6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예비군 때 전쟁 나면 나도 싸우겠다. 이건 어때? 죽는 것보다 근데 나서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우 좋아. 훌륭한 친구야. 아주 훌륭한 친구야. 좋아요. 우리 해병대 캠프 한번 가본 거 어때? 네? 해병대 캠프. 우리 직원들이랑 다 같이.
저 퇴근 시간 됐죠? 아, 배우고 싶다며. 네? 배우고 네. 싶다며. 네, 가시죠. 이제 군인 장병과 앞으로 군인이 되실 분들을 위해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할 말 없는데? 다 가는 거니까 내가 뭐 따로 할 말을 하겠어. 그냥 살아서 돌아와라. 다치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뭔가 하나 배우고 와라. 1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가능하면 오히려 빡센 데 가가지고 체력이라도 좀 키우고 나왔으면 좋겠다. 군대 가면은 불편한 일도 많이 있고 한데 잘 버티고 왔으면 좋겠고, 사회의 촉수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긴 해요.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젊은 청년분들 너무 고생 많고 1년 반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